이럴 거면 푸바오를 다시 한국으로 보내버려. 한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이 푸바오와 관련된 기사와 사진, 심각한 댓글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수의간호사가 되기 위해 메시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사실 수의사가 되고 싶어 수의학과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뉴질랜드에서 수의학과가 있는 대학교는 메시대학교 한 곳뿐이고 경쟁률이 더 심해져 차선책으로 수의간호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죠. 여러분은 뉴질랜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드넓은 초원, 호수와 인근 산맥의 경치가 아름다운 모습이 연상되지 않으시나요? 저는 어릴 적 카이코우라라고 하는 뉴질랜드 남섬의 서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카이코우라는 마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자연 경관 중 하나이며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인기 여행지죠. 저는 이런 자연 속에서 동물들과 함께 자라서 그런지 어린 시절부터 동물에 관심이 부쩍 많아 영화 카우보이에 나오는 목장 주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렇게 목장 주인의 꿈은 이루지 못할지언정 동물들을 사랑하고 케어하는 일을 하고 싶어 수의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죠. 저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학교 근처에 있는 카페에 어렵게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죠. 평소에 동물들만 만나봤지 카페에서 일하는 건 처음이라 서투르고 어색했는데 카페 사장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혼자 주문을 받게 하고 본인은 주방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 드디어 문제가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제대로 일을 가르쳐주지 않는 사장 때문에 오븐을 쓰다가 화상을 입은 것이었어요. 하필이면 그때 카페에는 화상 연고도 다 떨어져 아무 처치도 못한 채로 계속 일을 강행했는데 그때 갑자기 머리는 까맣고 눈동자가 크고 선해 보이는 동양인 여자가 저에게 연고를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고맙고 서러워 눈물을 훔치며 누군가 고개를 들었더니 제가 평소에 안 좋아하던 한국인 여학생 유진이었어요. 뉴질랜드 사람들에게는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한국 학생들이 뉴질랜드로 워킹홀리데이를 많이 오는데 기본적으로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편이고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일도 빠르게 잘한다는 인식이 있어 사업주들이 선호하는 편이죠. 특히 일처리도 빠르고 위생관념도 확실하게 잡혀 있어 카페나 음식점 사업주들이 많이 선호해요. 그래서 한국인이 지원하면 오히려 고맙다고 할 지경이죠. 그런 인식에서인지 그녀는 카페에서 면접을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바로 채용이 된 케이스였어요. 처음에는 그녀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죠. 왜냐하면 저와 같이 면접을 봤는데 그녀에게는 몇 가지 질문도 하지 않은 채 바로 채용을 시켜주고 저는 깐깐하게 이것저것 캐물었거든요. 일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는데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덜컥 채용한 사장님이 얄궂다는 마음이 커 그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죠. 그래서 그녀에게 퉁명스럽게 대하곤 했는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먼저 손을 내밀어준 그녀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했어요. 유진은 아르바이트를 한 지 몇 주가 되지 않아 라떼아트 실력이 많이 늘었고 속도까지 빨라지니 매니저가 메인 바리스타로 넣어주고 시급도 올려준 특별한 사례가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젓가락질을 해서 그런지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섬세하면서 빠르게 익히는 것 같았죠. 그녀와 저는 화상 사건을 계기로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카페 주인도 다친 저를 보며 나 몰라라 하는데 얼굴도 몇 번 보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인 한국인 친구 유진은 정말 착하고 저에게 은인과도 같았죠. 카페에서 일하는 동안 유진에게 많이 물어보고 배웠고 사장님이나 다른 직원들보다 그녀에게 많은 의지를 하게 되었죠. 그녀는 매니저 다음으로 카페를 운영할 실력까지 갖추게 되었고 카페에서 유진의 존재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인재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녀가 떠나는 것도 아쉽고 한국도 너무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였어서 그녀가 돌아가는 시기에 맞춰 관광차 함께 가도 되냐고 물었죠. 그녀는 망설임 없이 너무 좋다고
한국에서 관광 가이드는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하였어요. 저는 오랜만에 낯선 곳으로의 여행이라 심하게 들떴고 유진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우리는 한국 국적기인 아시아나 항공을 타게 되었는데 기내 승무원들은 하나같이 너무 예쁘고 목소리가 친절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인 친구 유진만 친절하고 예쁜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 피부에서 광이 나고 뽀얗고 하얀 피부를 가졌더라고요. 이게 K-뷰티의 위력인가 봐요. 한국 승무원들을 보고 한국에 가면 마스크팩이랑 화장품을 왕창 쓸어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하였고 깨끗하고 최첨단의 인천공항의 모습에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수 없었던 건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어요. 공항에서 시내까지 지하철 하나로 다 연결된다는 점이었죠. 뉴질랜드에는 기차는 있지만 지하철이 없어 한국의 최첨단 지하철에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한국의 기차는 칼 같은 정시출 도착으로 계획에 오차가 생기는 일이 없었죠. 뉴질랜드였으면 버스는 고사하고 기차도 종종 취소됐다며 전광판에 나오는 일이 있는데 그럼 기본 30분은 기다려야 다음 차를 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안전을 위해 자동 스크린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뉴질랜드는 광활하게 그냥 다 오픈해 놓아 기차가 들어올 때면 위험하다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한국의 이런 스크린은 안전을 위해 뉴질랜드에도 설치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죠. 교통비는 뉴질랜드에 비하면 버스는 그나마 기차보다 덜하지만 기차는 한 번 타면 아무리 짧게 이동해도 기본 2, 3만 원은 나가게 돼요. 심지어 버스는 느린 데다 손을 흔들지 않으면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일이 허다하죠. 버스는 느리고 기차는 비싸니 결국 스트레스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 뉴질랜드 사람들은 중고차를 사게 되는 거요.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빠르게 유진의 집으로 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녀의 집에 도착한 후 제가 엄청난 것을 뉴질랜드에 두고 온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집에서 매일 쓰던 안경을 뉴질랜드에 두고 렌즈만 끼고 비행기에 탄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렌즈통이나 식염수도 챙기지 못해 렌즈가 오랜 시간 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제 눈알은 점점 말라가고 아주 뻑뻑해졌어요. 인공 눈물이 절실한 순간이었죠. 다행히 그녀의 집에는 인공 눈물이 있어 임시 방편으로 넣을 수 있었지만 나머지 물건들은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발을 동동 굴렀어요. 유진은 저에게 침착하라고 바로 사면 곧 올 거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말을 하였고 저는 그녀의 천하태평한 모습에 남의 눈 상태는 모르고 왜 저렇게 여유롭나 얄미웠죠. 그녀가 말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아파트에 벨이 울렸고 놀랍게도 렌즈통과 생리식염수가 집 앞에 도착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녀가 마법이라도 부린 줄 알았죠. 어떻게 1시간 만에 이렇게 빠르게 내가 원하는 물건을 받을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유진에게 물어보니 올리브영이라는 어플을 통해 근처 상점에서 빠르게 배달해주는 시스템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뉴질랜드는 이런 초고속 배달 문화가 아직까지는 많이 보편화되지 않아 저에게는 너무나도 신세계였어요. 뉴질랜드에서부터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렌즈를 48시간쯤 끼고 있었더니 각막이 너무 건조해 간지럽고 힘들더라고요. 유진은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안과를 함께 갈 것을 권유하였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던 저는 병원비가 부담이 된다고 말을 하였죠. 뉴질랜드에서는 질병이냐 사고냐에 따라 병원비가 다르게 처방되는데 제 눈의 경우 질병으로 취급돼 뉴질랜드 기준으로 병원비가 많이 나올까봐 걱정되었죠. 유진은 한국의 병원비는 뉴질랜드처럼 비싸지 않다며 여행하는 내내 관광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불편하게 지낼 수 없지 않냐고 저를 설득하였죠. 저는 유진의 말을 믿고 안과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었고 그곳에서 안약과 인공눈물을 처방받은 후 약국으로 향했죠. 놀랍게도 병원비는 한국 돈으로 3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고 간단한 처치 후 뻑뻑했던 눈은 바로 돌아왔어요. 뉴질랜드도 의료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 부러울 것 없이 좋은 의료보험 제도를 가졌는데 한국은 뉴질랜드와 견주어 볼 때
훨씬 선진적인 의료 시스템을 갖춘 것 같아 너무 부러웠어요. 유진은 안과에 나온 김에 1층에 있는 안경점에 들려 시력 검사를 한 후 한국에서 간단하게 쓸 안경을 맞추라고 제안하였어요. 저에게 돈을 쓰게 부추기는 것 같은 그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안과에서 한번 놀라운 경험을 하고 유진을 믿고 안경점으로 향했죠. 들어가자마자 시력 검사를 하려고 하길래 내 시력은 아니까 측정을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유진은 웃으며 여기는 뉴질랜드처럼 시력 검사하는데 돈 안 받는다고 걱정 말라더라고요. 뉴질랜드에서는 시력 검사하는 데만 60불, 한국 돈으로 48,000원 정도 줘야 하는데 이 모든 게 무료라니 마음이 갑자기 편해졌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안경을 받으려면 최소 2주는 걸릴 텐데 2주 후면 제가 한국에 없는 날이거든요. 휴가를 길게 쓸 수 없어 딱 2주간 한국행을 선택한 건데 안경이 그 이후에 오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거만사는 유진이 해석해주는 말을 듣더니 무슨 소리냐며 저를 어처구니 없게 쳐다보더라고요. 뒤에 들은 말은 저를 더 놀라게 했어요. 안경은 당장 내일 나올 수 있고 아침 일찍 안경을 찾으러 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너무 놀라 내일이요? 하고 되물었고 거만사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내일 아침 일찍 와도 좋다고 하셨어요. 유진은 한국 사람들의 빠름은 세계인들이 다 놀라는 수준이라고 이 정도에 놀라면 안 된다고 너스레를 떨었죠. 한국의 안경 가격은 너무 저렴했고 5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지불하고 안경을 맞출 수 있었죠. 뉴질랜드에서 시력 검사하는 비용으로 안경을 맞춘 거나 마찬가지라 유진의 말을 듣길 잘했다는 생각을 깊이 했어요. 눈 상태가 안 좋아 한국에서 관광 내내 불편한 눈으로 제대로 보지도 즐기지도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한국의 빠른 안경점 덕분에 마음 편히 관광을 하게 될 수 있었어요. 한국에 왔을 때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바로 에버랜드였어요. 왜냐면 한국의 푸바오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푸바오는 한국에서도 슈퍼스타지만 다른 나라에 있는 사육사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관심과 화제를 끌고 있죠. 온 국민이 푸바오와 사랑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슈퍼스타,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 특히 강철원 사육사님의 바오 가족에 대한 지극정성은 다른 나라 사육사들에게도 유명해요. 에버랜드의 판다월드를 만들면서 조성한 대나무 밭을 직접 관리하고 대나무를 채취하여 푸바오의 까다로운 입맛까지 맞추며 온갖 정성으로 케어한다고 해 푸바오의 사육사인 강할아버지에 대한 일화도 세계인들이 알고 있죠. 푸바오가 아무리 아기 판다라고 해도 덩치가 있고 힘도 세니 보통의 체력으로는 힘들기 마련인데 푸바오 가족을 잘 돌보기 위해 그는 헬스장에서 체력 단련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운동하는 중에는 푸바오 영상을 끊임없이 본다고 하니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껴져요. 푸바오의 엄마 아빠인 러바오, 아이바오는 2014년 시진핑 주석이 방한 당시 선물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한국으로 2016년에 도입되었고 강철원 사육사님의 노력 끝에 2020년 한국 최초로 판다 자연 번식에 성공해 푸바오를 얻어 판다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하죠. 그렇게 자연 번식에 성공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탄생되었고 거대한 몸집과 그에 맞지 않는 반전 매력으로 귀엽고 사랑스럽죠. 사육사님은 하루에 2만 보에서 3만 보를 걸을 정도로 푸바오 매니저 일에 열심히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한국에서 태어나고 지극정성으로 키운 푸바오를 왜 중국으로 보내 가족과 사육사님들과 생이별을 시켜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푸바오가 중국에 다시 가야 하는 이유는 외교 정책 그리고 판다 보호 정책과 관련이 있었죠. 과거 중국은 소위 판다 외교라고 불리는 외교 정책으로 우호국가 및 적대 국가와도 관계를 발전시켰다고 하죠. 판다는 전 세계에서도 중국의 중남부 극히 일부 지역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이며 외모와 행동으로 어느 동물원에서든지 인기 스타예요. 중국은 적극적으로 판다를 보내어 그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었으며 특히 적대하고 있던 서방 국가들과 관계를 맺을 때 기묘하게 이용했다고 하죠. 그런데
1984년 덩샤오핑이 판다를 외국에 보낼 때 소유권 이전이 아닌 임대의 개념을 적용하도록 정책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1984년 이후 중국에서 보내진 판다 개체들은 모두 중국의 소유가 되고, 그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푸바오 역시 중국의 소유이며 성체가 되면 중국에 보내져야 한다는 계약에 따라 이번에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였죠. 중국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자이언트 판다는 현재 멸종위기 종이며 번식과 성장이 매우 힘겨운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협약에 따르면 판다 개체수 보존을 위해 4살이 되기 전에 중국으로 보내야 된다고 해요. 판다는 곰과의 동물로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해 엄청난 양의 대나무를 먹어야 하는데, 대나무 외에는 거의 먹는 음식이 없으며 그마저도 자신이 자주 먹는 대나무가 아닌 다른 대나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정도로 식성이 까다롭다고 하죠. 이 때문에 강할아버지는 직접 대나무를 관리하고 채취하여 푸바오가 먹을 수 있도록 지극정성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번식 조건도 매우 까다로워 야행의 판다는 일생 동안 낳는 새끼 수가 1.5마리 정도며, 본래 판다는 가임기가 1년에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이 어려운 동물로 유명하죠. 어쩌다 출산을 하더라도 미숙아로 태어나기 때문에 생존율이 매우 낮죠. 야생 판다의 새끼 생존율은 겨우 30%에 불과하다고 하죠. 이런 이유로 푸바오는 한국 최초로 자연 번식에 성공한 첫 새끼라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한국에서 태어나 가족들과 적응해 있는 푸바오를 일면식 없는 중국으로 보내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귀여운 푸바오를 보기 위해 에버랜드에 갈 계획을 세웠고, 운이 좋게도 푸바오가 한국에서 떠나는 마지막 날 방문하기로 결심했죠. 유진은 푸바오 때문에 지금 에버랜드에 사람이 엄청 많을 거라고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재차 물었지만, 중국으로 떠난 푸바오는 언제 공개될지도 모르고 강사육사님도 꼭 보고 싶은 마음에 굉장한 각오를 하고 가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이사 갈 때 비 오면 잘 산다는 말이 있다고 하죠. 푸바오가 중국으로 가는 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렸고 6,000명 이상의 한국 시민들이 푸바오를 직접 배웅하러 나왔어요. 이날 유진과 저도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아침 9시에 에버랜드에 도착했어요. 배웅 행사에는 늦지 않아 다행이었죠. 그런데 우리의 예측보다 인파는 더 어마어마했고, 이날 방문객들 중에는 급하게 회사에서 오전 반차를 낸 뒤 버스를 타고 에버랜드로 출발했다거나 아예 한 달 전부터 연차 계획서를 올려 이날 배웅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다고 했죠. 강철원 사육사님이 푸바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엔 수많은 분들이 울기 시작하였고, 송영관 사육사님이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보이셨죠. 알고 보니 강철원 사육사님은 푸바오를 보내기 전날 모친상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같은 푸바오를 홀로 떠나보낼 수가 없어 함께 가셨다고 하죠. 강철원 사육사님의 가족들도 푸바오를 배웅하라고, 어머님도 그걸 원하셨을 거라며 이해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요. 저도 떠나는 푸바오를 보며 눈물이 흐르고 말았죠. 한국인들과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푸바오의 적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어요. 중국이 판다 종주국이자 서식지이기 때문에 환경도 좋고 돌보는 기술이 더 뛰어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동물에 대한 사랑만큼은 한국의 사육사들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중국 판다 기지에는 이 사육사들만큼 판다에 애정을 가지는 사육사는 드물고,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강바오와 송바오는 최고의 사육사라 존경한다고 극찬한다고 하죠. 지난해 미국에서 깡마른 모습으로 돌아온 판다 야야와 비교되며 한국의 사육사들의 노력과 정성이 크게 칭송받고 있기도 해요. 한국에서는 푸바오가 강바오, 송바오의 자식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중국의 사육사들에게는 그냥 판다 중 한 마리일 뿐인 거죠. 그래서 중국 네티즌들도 솔직히 푸바오가 돌아오면 중국에서 잘 돌본다 하더라도 한국의 사육사들만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판다 누안누안의 학대 의심 영상이 공개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죠.
누안누안을 작대기로 때리거나 커다란 사육장 안에 풀이나 놀잇감 없이 혼자 누워있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중국인들 포함 전 세계 푸바오 팬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푸바오의 엄마 아이바오도 어린 시절 학대를 받으며 자랐던 의심 정황이 있고, 심지어 나라의 국보인 아이바오에게 손찌검을 했던 사육사는 해고되지 않은 채 그대로 일을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했었죠. 푸바오가 떠난 후 잠깐 공개된 영상 속에는 푸바오가 하염없이 앞구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에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자 중국의 푸바오 팬들은 푸바오를 한국으로 돌려보내라는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죠.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지만 중국에서도 곳곳에 외부 건물, 지하철 등 여러 곳에서 푸바오 환영의 간판과 사진들로 난리라고 해요. 중국인들은 강바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꼭 다시 중국 와주세요. 를 외쳤다고 하죠. 그만큼 푸바오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중국인들의 팬층이 두터워 푸바오를 한 인격체로 생각하는 댓글들이 많은 것 같았죠. 푸바오의 반복적인 구르기 행동에 대해 드디어 강철원 사육사가 입을 열었어요. 저도 사육사님의 의견이 너무 궁금했었죠. 아마 푸바오는 중국에서도 사육사와 교감을 원하거나 사육사에게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새 환경에 적응하려고 구르는 행동이 나온 것 같다고, 크게 걱정해야 할 행동이 아니라고 팬들을 안심시켰죠. 푸바오와 몸은 떨어져 있어도 계속 푸바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놓지 않는 강사육사님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 사육사들의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은 동물을 존중하기로 유명한 뉴질랜드에서도 깊이 본받아야 할 점이며, 이번 푸바오와 강철원 사육사님을 보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수의간호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죠. 한국은 빠르다는 인식이 강해 인간미가 없을 거라는 편견이 있을 수 있지만, 빠름 속에서도 동물의 윤리를 사랑으로 지켜주는 모습을 보고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죠.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도 수의간호사로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뉴질랜드에서 수의간호사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소피아가 한국의 푸바오와 사육사들을 보며 크게 감동받은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푸바오가 한국에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크네요. 구독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